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PLC 쪽의 출력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입력은 소스 입력, 싱크 입력 두 가지가 있었는데 출력 인터페이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릴레이 출력. 릴레이 출력. 그래서 말 그대로 출력 모듈 안에 릴레이가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릴레이는 코일하고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접점이 단자대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 접점이 이렇게 단자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단자대로는 뭐 마찬가지로 1, 2, 3, 4 쭉 나가고 맨 마지막에 콤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 출력은 출력 인터페이스니까 어차피 부하를 구동시키는 거죠. 부하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연결하는 거니까 부하를 한번 연결하면 부하 쪽을 이제 단자대에 연결하고 부하의 반대쪽하고 이 콤 단자 사이에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전원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하 전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릴레이가 떨어져 있으면 부하가 정지하는 거고, 이 릴레이가 붙으면 이 부하가 동작하는 거니까 이 부하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부하 전원이 될 거예요. 부하 전원. 그럼 얘가 만약에 부하가 AC 부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AC를 걸어줘야 될 거고, 얘가 DC 부하면은 이쪽에 DC를 걸어줘야 될 거예요. DC를 이렇게 걸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작을 하겠죠. 우리 PLC에서 쓰는 릴레이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국방색 여기 쫙 있는데 이게 릴레이예요. 릴레이 중에 아주 조그만 릴레이가 들어있는데 이 릴레이가 이제 사이즈는 조그만데 이 PLC에서만 쓰는 PLC 전용 릴레이입니다. 여기 아주 조그만데 그 성능은 아주 고성능 릴레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1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6개. 그래서 이런 릴레이가 이제 쫙 들어있겠죠. 릴레이는 수명이 있나요? 수명. 있겠죠. 여기 뭐 기계적인 수명도 있고 또 전기적인 수명도 있고 그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접점이 소선이 될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도 소선이 될 수도 있고 얘는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그래서 수명이 되면은 얘를 갈아줘야 돼요. 네, 갈아줘야 돼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출력이 대부분이 많이 쓰는 게 릴레이 출력이에요. 그래서 이 릴레이 출력을 좀 개선해서 두 번째로 나온 게 트랜지스터 출력이에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잖아요.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는 화살표가 밖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출력은 이게 NPN 출력이라고 했고 이게 PNP 출력입니다. PNP 타입.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자대에 쭉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단자대로 나가는 것은 이제 이 트랜지스터에 화살표가 없는 쪽. 이 화살표가 없는 쪽을 사실 트랜지스터의 콜렉터라고 합니다. 콜렉터. 콜렉터가 단자대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콜렉터 부분이 이렇게 단자대로 나가게 되겠고 이 콤단자의 이 화살표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부분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부하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자, 부하가 연결이 되고 얘가 콤단자하고 사이에 여기에 부하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때 AC 전원은 될까요? 안 될까요? AC 전원. AC 전원은 안 됩니다. 왜? 자 트랜지스터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했죠. 반대로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못 흘러요. 그래서 얘는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만 허용이 돼요. 반대쪽으로 흐르는 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전류가 한쪽으로만 흘러야 되기 때문에 DC밖에 안 돼요. DC. 자, 그러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이렇게 전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시작되는 쪽이 플러스, 끝나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번에는 콘단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부하 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아까 우리가 입력 회로에서 콘단자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콘단자가 플러스면은 소스 회로라고 했고 콘단자가 마이너스면은 싱크 회로라고 했어요. 아까. 그럼 여기는 콘단자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럼 무슨 회로예요 이거? 싱크 회로라고 해요. 똑같이 싱크 회로. 이 PLC의 싱크 소스는 요 콘단자의 전원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갖고 따져요. 둘 다. 그래서 입력이든 출력이든 상관없이 콘단자가 플러스분 소스, 마이너스는 싱크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싱크회로라고 해요. 또는 마이너스 콘회로. 그래서 이 NPN일 때는 싱크회로, 마이너스 콘회로로 구성을 해야지만 동작을 하겠죠. 그죠? 그럼 얘는 PNP는, 자 얘도 여기 부하가 있고요. 자, 얘도 콘단자하고 전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콘단자가 플러스가 되고 들어오는 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전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콘이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소스 회로예요. 또는 플러스 콘 회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만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NPN, 이게 PNP. 두 가지가 있어요. 트란지스터는 수명이 어떻게 되죠? 반도체는 수명이 얼마예요? 반도체 수명.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래서 얘네는 길다 짧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원래 반도체는 종격에서 쓰면 고장나지 않아야 돼. 반도체. 그래서 수명이 무한대. 근데 반도체도 고장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왜 그러냐? 범위를 벗어나서 써서 그래요. 대부분. 근데 그게 한 번 벗어나서 고장날 수도 있지만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이렇게 누적이 될 수도 있죠. 그래도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누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는 빨라요 늦어요. 속도. 오버트되는 속도. 이 릴레이보다 훨씬 빠르겠죠. 반도체는 이 오버트하는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 속도도 빠르다. 그러면 트란지스터 출력이 릴레이 출력보다 훨씬 좋죠. 수명도 길고 속도도 빠르고 다 좋잖아요. 근데 릴레이는 되는데 트란지스터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안 돼요? AC가 안 된다. 오케이. AC가 안 돼. 그리고 얘는 암만 좋아도 AC 부하를 쓰는 사람은 뭘 써야 돼요? 릴레이를 써야 돼요. AC 부하. 그래서 그게 트란지스터는 DC 부하밖에 안 되는 게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개선해서 만든 게 SSR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SSR 출력. 그 SSR은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라는 뜻인데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이런 모듈. 릴레이인데 반도체로 만든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SSR이에요.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근데 요건 좀 크잖아요. 그죠? 용량이 큰 거. 근데 PLC 안에는 PLC 안에는 좀 조그만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SSR이야. SSR 모듈이라고 합니다. SSR 모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SSR 모듈 안에 반도체가 여러 개가 들어가가지고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릴레이 같은 기능을. 그래서 이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으면 콘단자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하를 연결하시고 이 부하의 반대쪽하고 콘단자 사이에 전원을 연결하는데 얘가 반도체지만은 여기에 연결하는 전원은 AC밖에 안 돼. 얘는 DC가 안 돼. 그래서 AC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SSR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에서 AC가 안 됐던 거를 AC를 쓰려면 SSR 모듈을 쓰시면 돼요.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죠? 요거 뭐예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의 다이라는 말은 선이 두 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다이 두 개. 요거는 뭐예요? 얘는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죠.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흐르도록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름이 뭐냐면 얘는 다리가 세 개죠. 1, 2, 3에서 3야. 3.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양쪽으로 다 흐르죠. 전류가 양쪽으로 다 흐르면 AC예요, DC예요. AC가 되겠죠.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 양쪽으로 다 흐르니까 AC잖아요. AC. 그래서 다리가 세 개면서 AC를 컨트롤한다 해서 이름이 트라이아드야. 이름이 트라이아드야. 제가 이걸 왜 하냐? 이 SSR 모듈은 여기에 반도체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들어간 게 SSR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SSR. 이 화면에. SSR이 들어가 있어. 아니, SSR이 트라이아이 들어가 있어요. 트라이아.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트라이아 출력이라고도 그래. 트라이아 출력. 그래서 트라이아 출력은 여기 SSR 모듈인데 이 SSR 모듈의 핵심 부품이 트라이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트라이아 출력이라고도 부르고 SSR 출력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얘는 AC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인다면 얘는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이거 뭐? 다리가 두 개짜리. 이거는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다리야. 실제로 다이아예요. 다리가 두 개면서 AC를 컨트롤한다 해서 다이아. 이건 트라이아. 이건 다이아. 실제로 있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PLC는 출력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릴레이, 트랜지스터, SSR 또는 트라이아. 세 개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시면 17페이지에 보시면 이 릴레이 출력을 우리가 유접점 출력이라고 하고 트랜지스터 출력, SSR 출력을 유접점 출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접점은 AC, DC가 다 되는데 유접점은 트랜지스터는 DC만 되고 SSR은 AC만 돼요.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자, 우리 거 여기 제품에 보면은 입력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출력이거든요. 출력. XGQ-TR4A 이렇게 적혀 있죠. XGQ-TR4A. 이 XG는 아까 XGT 시리즈에 쓰는 거라고 했고요. 아까는 I였는데 이번엔 Q죠. Q가 출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I면은 인풋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출력은 원래 아웃풋이죠. 그러면 O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Q를 썼을까요? O를 안 쓰고. 우리가 이런 데서는 알파벳에서는 O자하고 0하고 헷갈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데에서는 O 대신에 Q를 씁니다. 그래서 Q가 O예요. 그래서 이게 출력 모듈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트랜지스터 출력이라는 뜻이고 이 숫자 4는 뭐였죠? 아까 8 곱하기 4라고 했죠? 그래서 32점짜리 트랜지스터 출력이고 여기 A가 있죠? A가 있고 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NPN하고 PNP가 있다고 했잖아요. 트랜지스터에는. 그래서 NPN이 들어있는 게 A타입이고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 게 B타입이에요. BNP가 들어있는 게. 근데 일반인들은 NPN이 뭐고 PNP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NPN, PNP라는 말은 있지가 않아요. 이게 카탈로그인데 카탈로그에도 보시면은 NPN, PNP라는 말은 없고 여기에 보면 싱크 타입, 소스 타입 이렇게 돼 있어요. 싱크 소스라는 말을 써. 그래서 우리는 싱크가 NPN이 들어있다 이 뜻이야.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우리 NPN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요. 센서는 대부분이 NPN을 씁니다. 그래서 NPN을 A에다 놓은 거야. A. 제일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PNP. 이걸 소스 해놓은데 이걸 B타입이라고 놓은 거죠. B타입. 그래서 우리는 NPN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입력은 아까 소스를 많이 쓴다 했잖아요. 소스. 근데 출력은 뭐예요? 출력은 싱크를 많이 써요. 싱크. 그래서 반대야. 입력은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흐르는 거를 많이 써요. 우리가. 그래서 얘는 소스고 얘는 싱크예요. 반대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야 돼. 입력은 소스를 많이 쓰고 출력은 싱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 콘단자가 플러스를 많이 써요. 근데 출력은 마이너스를 많이 씁니다. 마이너스. 그게 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출력을 해봤는데, 그럼 여기 우리 출력이 또 32점짜리잖아요. 얘 출력도. 그래서 그럼 이 출력이 여기 키트에 이 출력을 미리 연결을 다 해놨는데 16개는 여기 LED가 있습니다. LED 16개. 여기 LED 16개에 첫 번째 16개 출력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개는 여기 보시면은 000이라고 되어 있는 7 세그먼트가 있죠. 큰 세그먼트. 거기에 요 16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숫자를 거기 7 세그먼트에다가 표시를 할 때, 그때는 이 두 번째 16개의 출력을 이용을 해서 한번 출력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전부 0000 나올 이유는 지금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가면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이 소스 싱크가 있다고 했고요. 출력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릴레이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 SSR 출력, 트라이얼 출력. 세 가지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그냥 그려본 건데, 자, 여기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쪽 입력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고 출력에도 플러스를 연결하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겠죠. 그죠? 자,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경우. 입력은 플러스를 연결하고 출력은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걸 제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죠, 요거. 네, 요 세 번째 게, 요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다. 다 쓸 수는 있지만, 다 쓸 수 있는 거는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 입력 쪽에는 플러스를 연결하고, 출력 쪽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네, 그럼 뭐 이제 판매라는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가 여러분들 교재에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릴레이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제 제어 회로를 할 때, 제어 회로라는 건 뭐냐?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예요.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 근데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만들 때 우리가 단순하게 입력과 출력 두 개만 가지고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에 어떤 로직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릴레이가 필요하다. 릴레이. 그래서 이 릴레이가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관계를 우리 PLC에서는 로직이라고 해요. 로직을 만들었을 때 릴레이가 쓰이는데 이 릴레이는 단순하게 코일에 전류를 흐르면 적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기능이지만 실제로 얘를 여러 가지 동작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5가지 기능을 적어놨잖아요. 5가지. 이 제품 하나에서 이 릴레이라는 제품 하나에서 이 5가지 기능을 나오는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릴레이만이 아주 유일하게 이런 기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제어제로를 할 때에 그래서 이 릴레이가 아주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향후에라도 이 릴레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력이 늘고 안 늘고가 돼요. 릴레이를 많이 쓰는 사람이 회로를 로직을 잘 만드는 사람이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얘는 분기 기능이 있다. 분기 기능이라는 게 뭔가요? 자, 이 릴레이에는 접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죠. 여러 개야. 그래서 내가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탁 주면 여기 각각의 부하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부하가. 그래서 이걸 분기 기능이라고 해요. 여러 개의 부하가 동시에 동작한다 이거예요. 분기 기능. 그 다음에 증폭 기능은 뭐예요? 자, 여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 접점에는 큰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힘으로 큰 부하를 구동한다고 해서 증폭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환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쪽 코일 쪽은 DC죠. 코일 쪽은 DC인데 이 부하 쪽은 DC도 할 수 있고 AC 부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혀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변환 기능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반전 기능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스위치를 안 눌렀을 때 그때 부하 2번이 동작을 하죠. 반대잖아요. 그죠? 비접점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안 눌렀을 때 2번 부하가 동작을 해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2번 부하가 꺼지고 1번 부하가 동작을 하죠. 반대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반전 기능이라고 해요. 비접점을 쓰는 걸 다 반전 기능이라고 해요. 반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메모리 기능은 뭐죠? 메모리 기능. 자기 유지예요. 네. 우리가 스위치를 한번 눌렀다 끼면 램프가 들어오게 하는 거 회로가 있죠. 원쇼트 회로. 그런 회로를 할 때 그런 걸 메모리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게 만약에 릴레이예요. 그때 우리가 저런 메모리 기능을 할 때 릴레이가 없으면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기능, 기억 기능이다. 기억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이 릴레이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저 5가지 기능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릴레이를 써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릴레이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그동안의 릴레이 시퀀스에서는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입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출력이 있다. 램프가 하나 있다. 이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이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선을 연결했죠. 선. 하드웨어적 로직이라고 해요. 이걸. 로직을 만드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서 로직을 만든 것을 우리가 하드웨어드 로직이라고 해요. 이건 전원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드웨어드 로직이야.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런 릴레이 시퀀스를 하는 게 아니라 PLC를 하는 거죠. PLC를 하는 거야. 그럼 PLC에는 입력을 연결하는 입력 인터페이스하고 출력을 연결하는 출력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릴레이 시퀀스에서의 회로를 이제 여기다가 접목을 하려면 입력에 들어가는 기기하고 출력에 들어가는 기기를 구분해야 되겠죠?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 쪽에 들어가는 것을 입력기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입력기기가 스위치가 되는 거죠?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를 입력 쪽에 연결을 하는 거고 여기서 출력은 램프죠? 그래서 여기다가 램프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램프. 자,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 연결했으면 이 스위치를 닫으면 램프가 불이 들어오나요? PLC에? 시퀀스 회로에서는 이렇게 연결하고 이 스위치를 닫으면 불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왜? 로직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PLC는 입력과 출력만 연결하면 입력 스위치를 닫으면 램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죠? 뭐가 빠졌죠? PLC. 로직이 빠졌죠. 로직이 빠진 거죠. 로직. 입출력은 연결을 했지만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 그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라고 해요. 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았잖아요. 얘는 관계를 하드웨어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동작을 한 건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로직을 뭘로 만들죠? 프로그램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거죠.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야. 소프트웨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와이어드 로직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로 로직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로직을 만드는 것, 이 소프트 로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 이제 시퀀스 회로고, 여기 이제 PLC 로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출력에 보니까 릴레이를 썼죠? 출력에 릴레이를 썼잖아요. 그죠? 출력에다가 그냥 직접 램프, 부하를 연결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릴레이를 하나 더 썼어요. 여기다가 릴레이를 하나 써서 이 릴레이에서 여기다가 부하를 연결했네요. 그죠? 이게 부하예요. 이제. 그럼 이 릴레이가 지금 무슨 기능을 하는 거죠? 아까 5개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 건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릴레이가. 아까 그 5가지 기능 중에서. 그 5가지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디? 몇 번? 변환. 그렇지. 변환 기능도 될 수 있죠. 왜? 여기는 DC 24V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AC로 갔으니까 변환 기능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증폭. 그렇죠. 증폭 기능 되는 거죠. 증폭 기능. 변환 기능, 증폭 기능. 또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 개의 부하를 연결했다 그러면은 분기 기능까지 되는 거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겠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시퀀스로는 하드와이어드 로직이라는 말을 쓰고요. 앞으로 우리가 PLC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와이어드 로직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릴레이 시퀀스는 연산 방식이 병렬 연산이라고 해요. 병렬 연산 방식을 쓰고, 이 PLC는 직렬 연산 방식을 씁니다. 직렬 연산. 그 뭐가 다르냐? 병렬 연산하고 직렬 연산이 뭐가 다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를 구성했을 때 그 회로를, 자, 이런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일이 있어.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어. 1, 2, 3, 4, 5. 5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5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병렬 처리한다고 해요. 동시에 처리하는 거. 동시에 처리하는 거. 그럼 아주 빠르게 처리죠. 그런 걸 병렬 처리라고 해요. 그거에 반해서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직렬 처리라고 해요. 직렬 처리. 그래서 우리 릴레이 시퀀스는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야. 근데 PLC는 직렬 처리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컴퓨터도 그래.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은 다 직렬 처리야. 그럼 이 컴퓨터를 간단히 보면, 만약에 이 컴퓨터가 하는 일이 5가지야. 5가지. 그럼 이 컴퓨터가 5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느냐, 하나하나씩 처리하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거야. 근데 하나하나씩 처리하는데 이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엄청 빠르죠, 그죠? 컴퓨터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컴퓨터가 하는 일이. 자, 모니터 이렇게 보여줘야죠. 키보드 받아야죠. 마우스 받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터로 내보내야죠. PLC하고 통신해야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나하나씩 하는 거야. 이게. 동시에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 천장에다가 이제 램프를 한 50개 달았어요. 50개.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이렇게 연결을 했어. 스위치를 딱 누면은 50개가 쫙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병렬 처리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컴퓨터로 처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스위치를 딱 누면은 1번서부터 따라락 해가지고 50번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1번서부터 50번까지 들어오는데 전체 걸리는 시간이 뭐 50 마이크로세컨드밖에 안 걸려. 하나하나 건너뛰는데 1 마이크로세컨드 걸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컴퓨터로 하는 거는 컴퓨터로 하는 것도 불을 딱 켜면 동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씩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동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마이크로세컨드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한 거나 시퀀스로 한 거나 우리 눈에는 동시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하나씩. 그러면 PLC도 하나하나씩 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PLC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릴레이 시퀀스는 동시에 처리한다. 근데 결과는 어때야 돼? 동시에 처리하든 직렬로 처리하든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아야 되죠? 결과는 똑같아야 돼. 결과가 다르면 안 되겠지, 그죠? 네. 우리가 여기 불 들어오는데 따다다다다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눈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결과가 똑같은 거야. 그때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지금 회로가 두 개의 회로가 있는데요. A 회로가 있고 B 회로가 있죠. 이 A 회로는 자, 위하고 아래하고 걸쳐진 게 있어요, 없어요? 관계되는 게 위아래가 A, B, C, D, E, F 위아래가 전혀 상관되는 게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직렬 처리라든 병렬 처리라든 요 C하고 F의 값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보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걸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 H가 걸치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병렬 처리를 했을 때하고 직렬 처리를 했을 때하고 요 I하고 H의 출력이 틀리다. 어떻게 틀릴까요? 직렬 처리하고 병렬 처리했을 때 틀려. 자, 한번 해볼게요. G, H, 이게 I야. J, H. 자, 그러면 여기 J가 있고 H가 출력이죠. I. 그러면 G하고 J가 둘 다 1일일 때, 둘 다 1일일 때,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1일일 때,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자, 그러면 얘가 병렬 처리하면 I하고 H가 어떻게 되죠? 그렇지.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얘는 1이니까 얘가 당연히 1이겠죠. 그러면 얘가 1이면 얘는 0이니까 1,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1 이렇게 나와. 예. 이게 병렬 처리야. 자, 그럼 이제 직렬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직렬 처리. 직렬 처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죠. 이렇게. 자, 얘가 1이야. 자, H는 지금 뭐죠? H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면 프로그램에서는 0이야. 0. 0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0의 반대는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돼. 얘가 1이 돼. 그럼 내려왔어. 자,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얘도 1이죠. 그럼 얘도 1이야. 이렇게 돼. 자, 직렬 처리는 하는 일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올라가서 또 하는 거야. 계속 도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직렬 처리는. 그러면 얘가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갔죠. 자, 올라갔어. 얘는 1이야. 자, 요번엔 H가 뭐야? 이제 1로 됐죠. 그러니까 1의 반대는 뭐야? 0이죠. 그래서 얘가 0으로 바뀌어. 얘가 0으로 바뀌어. 이렇게. 그리고 얘는 계속 1이죠. 계속 1이야. 그러면 지금 H는 계속 1이니까 똑같은데 I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야, 이제 다른 거. 어떻게 다르냐? 얘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얘는 항상 0인데 얘는 한 번 1이었다가 이렇게 0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달라요, 요게. 그죠? 다르다. 그래서 이 회로는 직렬 처리하고 병렬 처리일 때 틀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 그러면 이 회로를 직렬일 때하고 병렬일 때하고 똑같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하고 싶어. 직렬일 때도 병렬일 때도 똑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직렬 처리할 때는 순서가 중요해. 순서. 그러면 얘를 위아래를 바꾸면 어떻게 돼? 이
위아래를 이렇게 바꿨죠. 바꾸면 어떻게 돼? 이제 얘가 1이야. 자, 1이면 얘 1이죠. 자, 얘가 1이면 얘 1이죠. 이제 1에서 0이면 얘가 0이죠. 그러면 1, 0 딱 나와. 그래서 똑같아져 이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면 돼.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야 돼.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다르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그러면 똑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할 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서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직렬, 우리는 이제 앞으로 PLC도 직렬 처리예요. 그죠? 우리는 병렬 처리가 없어. 다 직렬 처리야. 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순서가 중요해. 순서. 반드시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산하고 내려와서 또 연산하고 또 연산하고 끝나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또 연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직렬 연산이에요. PLC에. 그래서 자, 우리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시퀀스로 해서 이런 회로가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 순서가 잘못돼도 이 모터가 도는 조건은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 아니, 이거는 얘는 이렇게 하나 똑같아. 왜? 얘는 병렬 처리하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래도 상관없죠? 똑같은 거야.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거야.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병렬 처리는 순서가 없어. 네? 다 똑같아, 결과가.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PLC에서 PLC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죠. 근데 요 경우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PLC에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가운데 출력이 들어가는 게 안 돼요, PLC. 왜? PLC는 직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PLC는 반드시 입력이 먼저 나오고 출력이 나중에 나와야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만 오케이고 나머지는 안 돼요. 왜? 직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만약에 얘가 안 돼. 얘가 안 되면 얘를 되도록 바꿔주면 되죠. 어떻게 해? 얘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라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직렬 처리하고 병렬 처리는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PL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얘를 동시에 연산하는 게 아니야. 컴퓨터는. 얘는 순서대로 하는데 맨 위에서부터 좌에서 우로 이렇게 하고 끝나면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산을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렬 처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PLC가 진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PLC가. 자, PLC에는 운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운전 모드. 우리 PLC에 보면 전부 다 런스톱 스위치가 있나요? PLC에? 대부분이 있죠. 대부분이 런스톱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런 모드가 있고 스톱 모드가 있어요. 런 모드, 스톱 모드.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설비에서 런이냐 스톱이냐 그러는데 런이면 동작하는 거고 스톱이면 죽어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PLC는 그렇지가 않아요. PLC는 전원만 들어오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데 그게 런으로 살아있냐 스톱으로 살아있냐 이 뜻이지 런이면 사는 거고 스톱이면 죽은 거고 이런 개념은 아니야.
전원만 들어오면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런이냐 스톱이냐 이게 모두가 되고요. 그럼 이제 런일 때를 한번 볼까요? 런일 때 얘가 크게 네 가지 동작을 합니다. 네 가지 동작.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동작을 하는데, 자, 우리 PLC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입력, 출력, 우리 이제 CPU가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입력 쪽에 쭉 입력을 연결하겠죠? 쭉 연결해. 출력도 이제 연결을 해.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도 작성을 했어요.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서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이제 런을 했었다. 런을 딱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요 PLC 입력에 연결되어 있는 요 입력 스위치 있죠? 얘들의 정보를 얘가 읽어봐.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읽은 다음에 CPU에 전달을 하는 거. 요게 첫 번째 하는 일이야. 첫 번째 하는 일이 입력 모듈이 입력값을 읽어. 입력값을 읽어서 CPU에 저장을 하는 거야. 저장. CPU에 전달을 하면 CPU가 이 많은 데이터를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CPU 안에 메모리가 있다고 했죠? 메모리. 이 메모리에다가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이거 정보라는 게 스위치는 0, 0, 1, 1, 0, 0, 1,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0, 닫혀 있으면 1. 그런데 그 데이터야. 0, 0, 1, 1, 0, 0, 1, 1, 0, 1, 0, 0 뭐 이런 식으로 쫙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자, 입력이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연산하는 거야. 두 번째가. 프로그램 연산. 자,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쭉 이런 게 있죠. 자, 입력 조건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얼마냐? 이걸 연산한다고 해요. 그러면 연산했으면은 연산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연산 결과가 나온다. 만약에 내가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램프를 켜라 그러면 여기서 바로 램프를 켜는 게 아니야. 램프를 여기서 켜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켜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결과만 저장을 하는 거야. 1. 1이면 켜지는 거잖아요. 그죠? 0이면 꺼지는 거고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만 놓는 거야. 그래서 이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또 여기다가 저장을 해. 연산 결과. 요게 연산 결과야. 이게 연산 결과. 자, 이제 프로그램 연산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나와서 자기 진단을 하는 거야. 자기 진단. 자기 진단을 왜 하냐면 우리 PLC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돼. 왜? 정상이 아니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는데 출력을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을 자기 진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정상이다. 오케이. 정상이 나왔으면 비로소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연산 결과 있죠. 이 연산 결과를 출력적으로 내보내는 게 이게 네 번째 하는 거야. 이쪽으로 내보낸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0으로 가면은 출력을 끄란 뜻이고 1일로 가면 출력을 동작시키란 뜻이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출력을 여기다 내보내. 그래서 출력 내보내기야. 그러면 이제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까지 내보낸 거죠. 이게 하나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또 여기로 가는 거야. 또 이제 끝났으니까 또 입력을 또 읽어. 그리고 저장을 해. 그러면 연산하는 동안에 입력값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 입력값을 저장했던 걸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입력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 그걸 뭐라 그러냐? 입력값이 새로워졌죠. 그래서 이거를 입력 리프레시라고 해요. 입력 리프레시. 입력값이 새로워진다 이거야. 입력값.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왔다 이 뜻이야. 그러면 또 연산을 하겠죠. 연산을 하면 입력이 새로운 값이 들어왔으니까 이 연산 결과도 새로워지겠죠. 이 연산 결과도 달라져. 뭐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달라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새롭게 연산을 해.
끝났어. 그 다음에 자기 진단을 또 해. 이상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 출력에다가 내보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없어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출력 리프레시라고 해요. 출력을 새롭게 한다 이거야. 출력을 새롭게. 출력이 나갔어. 그러면 또 이제 어디로 가? 다시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반복.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빠르게 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러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동시에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는 동시에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게 PLC가 정상 동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입력 리프레시에서부터 출력을 내보낼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스캔한다고 해. 스캔이라는 말을 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스캔한 거를 완 스캔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스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완 스캔 타임이라고 해. 스캔 타임. 이게 얼마 정도 걸리냐? 수에서 수십 미리세컨드 정도 걸려요. 수에서 수십 미리세컨드. 자, 여기 PLC가 이 네 가지 동작을 하는데 이 네 가지 동작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작이 어딜 것 같아요? 1, 2, 3, 4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작. 이 그림에서 제일 넓은 데가 어디예요? 연산이에요. 연산. 여기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1번, 3번, 4번은 이 PLC가 루틴하게 하는 일이야. 그래서 엄청 빨라. 이건 시간이 안 걸려.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해버려. 그냥. 근데 이 PLC 프로그램 뭐예요? 유저가 짜는 거죠. 유저가 조금 짜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짜는 사람도 있잖아. 뭐 10,000나이, 20,000나이 막 이렇게 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여기서. 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이 스캔 타임의 대부분이 요거야. 요거가 스캔 타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1번, 3번, 4번 빼고. 왜? 이거는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거의. 얘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캔 타임 그러면 뭐라 그래? PLC의 0번서부터 끝까지 한 번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래도 상관이 없어. 그 정도로 얘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걸 우리가 스캔 타임이라고 해요. 스캔 타임. 자, 이게 런이고요. 그럼 스톱은 뭐냐? 스톱은 그럼 죽어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냐? 그게 아니야. 스톱도 똑같이 도는 거야. 근데 스톱은 도는데 여기서 출력을 내보낼 때 출력을 안 내보내고 여기서 꺾어지는 거야. 그 대신에 출력을 전부 꺼버려. 오프. 우리 PLC가 스톱되면 출력이 탁 꺼지잖아요. 그죠? 그 꺼지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1번, 2번, 3번만 도는 거야. 1번, 2번, 3번만 돌면서 출력을 꺼버리는 게 스톱. 출력까지 내보내면 런. 그 차이가 있지. 계속 도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연산 처리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PLC가 하는 일 전부 다야. PLC는 그래서 전원을 딱 넣고 런을 시키면 이 네 가지를 계속 하는 거야. 반복 연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스캔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PLC를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프로그램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돼요.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언어에는 PLC에서 제공하는 언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레더라는 언어가 있어요. 레더라는 언어는 이렇게 그리는 거.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언어가 레더예요. 레더. 꼭 사다리처럼 생겼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IL이라고 해서 인스트럭션 리스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인스트럭션 리스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실제로 명령어를 써가면서 프로그램하는 이런 게 IL이에요. 그 다음에 SFC라고 되어 있는데 SFC는 이런 거예요. 이거 플로우 차트 같이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죠. 플로우 차트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SFC 방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ST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건 스트럭처드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꼭 C 언어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C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PLC 프로그램을 잘할 것 같잖아요. 잘 안 돼요. 왜냐? PLC는 레더로 짜 있잖아요. 그래서 레더 프로그램을 잘 이해를 못해요. 또 C 언어를 쓰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런 ST 언어를 만들어줬어요. C 언어 짜는 사람이 PLC 프로그램을 짤 때는 ST 언어를 짜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LD, IL, SFC, ST가 있고 마지막에 FBD가 있는데 이건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다 펑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방식이야. 그래서 그걸 FBD라고 하는데, 제일 잘하는 회사가 지멘스예요. 그래서 지멘스는 저 FBD를 그 기능별로 펑션을 돈 주고 팔아. 소프트웨어를 사는 거지. 사면은 내가 만약에 PID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럼 PID 제어 펑션 블록을 돈 주고 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짜야 돼. 근데 자기가 짜기 힘들어. 그래서 팔아, 이 사람은. 기능별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 주고 판다. 그런 게 FBD예요. 근데 우리 지금 LS에서는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FBD는 아직 없어요. FBD가 아직 제공이 안 돼요. LD, IL, SFC, ST 4가지만 LS에서는 제공이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레더로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고요. 혹시 뭐 다른 언어로 프로그램 짜시는 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뭐 IL이나 뭐 SFC 이런 걸로? 거의 없죠? 거의 레더로 짜시죠? 레더로. 저는 예전에 SFC로 프로그램 짜는 분 한 번 봤어요. SFC. 네. SFC로 프로그램 짜면 사실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처음에 좀 짜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스타트하기가 좀 어렵고 좀 이제 한번 연습만 조금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SFC 언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혼자만 그런 걸 짜는 거 레더로 그냥 짜는 거. 자, 이제 레더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기호를 사용하죠. 접점 기호를 사용하는데 A 접점, B 접점, 이런 A 접점은 이렇게, B 접점은 A 접점에다가 이렇게 빗금 친 거, 이게 B 접점. 이렇게 두 가지로만 표시를 하죠. C 접점은 있어요, 없어요? PLC에서는 없어요. 왜 없죠? C 접점이 그렇다고 PLC에 C 접점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시퀀스에서는 C 접점이 있어야 돼. 시퀀스에서는 왜? 그렇지. 직접 배선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배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 얘는 있어야 돼. 근데 PLC에서는 물리적으로 배선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A 접점하고 B 접점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이게 C 접점이야. 그냥. 얘는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 접점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A 접점, B 접점만 있으면 되지. 근데 시퀀스에서는 직접 이거를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C 접점은 없고, 그 다음에 코일은 이렇게 표시하고, 응용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퀀스에서는 응용명령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LC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제일 먼저 점이라는 용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PLC가 뭐 256점짜리다. 그럼 그 점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점은 아까 얘기했던 DIDO,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그 점수를 합친 게 점이라고 해요. 이 단위가 점이야, 점. 몇 점짜리? 입력 16점, 출력 32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걸 DIDO는 점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DIDO 말고 또 무슨 입력 출력이 있다 그랬죠?
디지털 입출력 말고 아날로그가 있다 그랬죠. 아날로그. AI, AO가 있겠죠. AI, AO는 뭐라고 부를까요? 입력, 만약에 아날로그 4점, 아날로그 2점, 뭐 틀린 건 아닌데 이해하는 건 되는데 점이라고 얘는 안 쓰고 채널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채널. 아날로그 2채널, 4채널, 8채널 뭐 이런 식으로 AI, AO는 채널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PLC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작성하면은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단위를 스텝이라고 해요. 스텝.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4스텝짜리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이야. 4스텝짜리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단위를 스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쓸 때 보면은 만약에 CPU의 속도를 나타내거나 프로그램의 용량을 나타낼 때도 스텝이라는 말을 쓰는데 메모리 용량, 프로그램 메모리죠.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이 예를 들어서 30kilo 스텝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30kg면은 3만 스텝이라는 뜻이죠. 3만 스텝 그 정도 됩니다. 이럴 때도 스텝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CPU 속도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써요. 58 마이크로세컨드 per 스텝. 그러면은 요 한 스텝을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8 마이크로세컨드. 뭐 이런 뜻으로 그럴 때도 스텝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스캔 타임. 조금 아까 했죠. 스캔 타임. 스캔 타임은 4가지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스캔 타임이라고 그랬는데 이 런일 때 이 4가지 동작을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스캔 타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스캔 타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몇 번이라고 그랬죠? 2번이라고 그랬다. 2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프로그램을 한 번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해놨죠. 그죠? 네. 사용자 프로그램. 여기가 프로그램이야. 이 앞뒤에 있는 건 말도 안 하죠. 이 사용자 프로그램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표시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스캔 타임이야. 네. 나머지는 시간이 거의 안 걸리기 때문에 스캔 타임. 그래서 1연산 주기 이렇게 부른다 이런 뜻이고요. 스텝 수가 많으면 스캔 타임이 증가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워치독 타이머라는 게 있어요. 워치독 타이머. 아 이게 뭐냐? 워치독 타이머. 자 그러면 CPU가 PLC가 정상 동작이면은 어떻게 동작하는 거죠? 얘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이걸 스캔한다 그래요. 스캔한다.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캔이니까 이렇게 계속 스캔하는 게 정상 동작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비정상 동작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얘가 들어왔어. 들어왔다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럼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얘는 이렇게 크게 돌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얘가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럼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PLC는 비정상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컴퓨터가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막 움직이면 마우스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우스가 나는 움직이는데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페이지를 이렇게 옮기는데 실제로 키를 눌렀는데도 이 페이지가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컴퓨터가 지금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껐다 켜. 껐다 키면 다시 동작할 수도 있죠. 껐다 키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이게 때려보잖아. 때려보고. 그럼 또 되는 데도 있는데 안 되면 이제 껐다 켜야 돼. 그러니까 컴퓨터는 자기 회복 능력이 없어요. 얘는 에러로 빠지면 그냥 에러야. 그냥. 자기가 에러인지 아닌지를 몰라. 얘는. 근데 만약에 어떤 기계가 있는데 한 1억짜리 기계가 있어요. 여기 PLC가 한 500만 원짜리가 들어갔어.
그럼 얘가 이제 잘 돌다가 한 10년 정도 쓰다가 얘도 아까 컴퓨터처럼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에러가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PLC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발생할 수 있죠. 발생했을 때 아까 컴퓨터처럼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PLC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PLC는 자기가 죽은 걸 알아야죠. 알아야 돼. 그게 아까 말한 자기진단이에요. 자기진단. 이 자기진단 기능이 있으면 PLC고 없으면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자기진단 기능에서 자기가 죽었는지 알았는지를 살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크하냐? 자, 여기 1번에 들어갈 때 시간을 재. 시간. 1번에 들어갈 때 시간을 재. 그 다음에 4번을 빠져나갈 때 리셋. 시간을 또 재. 또 들어갔겠죠? 또 시간을 재. 빠져나가면 리셋. 시간을 재. 빠져나가면 리셋. 요거는 뭐예요? 정상 동작이죠? 정상 동작이야. 자, 이제 또 들어왔어. 시간을 재는데, 못 빠져나와.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돌고 있는 거죠? 어디서? 못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워치도 타이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이게 얼마냐? 500ms. 이 교재에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교재에는 50ms 있죠? 그 동그란 단어가 빠졌어. 500ms. 500ms는 얼마예요? 0.5초죠? 0.5초 동안 기다려. 그런데도 얘가 못 빠져나와. 그럼 이게 뭐예요? 워치도 타이머 에러야. 이게 에러. 그 PLC는 자기가 에러라는 걸 감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죽어버려요. 죽는 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는 출력이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죽는 거는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대차가 있는데 대차가 가다가 리미트 스위치를 만나면 정지해야 돼.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어. 그럼 이 대차가 여기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가가지고 얘를 부딪히면 얘를 감지해야 안 해요. 에러니까. 감지를 안 하겠죠. 그대로 쳐갖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건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기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 방식이에요. 죽어버려. 그래서 죽어버리면서 출력을 다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그게 워치독 타이머예요. 그러면 이 워치독 타이머가 뭐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얘가 에러가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에 되느냐 안 되느냐. 얘가 여기서 돌고 있느냐. 그 시간을 체크하는 걸 워치독. 개가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다 이거야. 개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왕왕 짖는다 이거야. 그래서 워치독 타이머라고 해요. 아주 중요해.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시스템은 다 이 워치독 타이머를 써야 돼.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PLC 메모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유저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유저 프로그램. 근데 이 프로그램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파라미터라는 게 들어가냐? 파라미터. 그럼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 파라미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과 함께 PLC에 저장되는 운전 데이터로 통신에 관련된 거 또는 시스템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저장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프로그램하고 같이 PLC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파라미터, 데이터 값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워치독 타이머가 500ms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초기 값이 500ms야. 그러면 나는 이거를 나는 500ms 너무 길어. 나는 100ms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운전 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어디서 바꾼다? 파라미터에서 바꾸는 거예요. 파라미터에서